저희 동생이 어릴 때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 예. 너 말고? 그래서 제 동생이 너무 공부를 잘하고 너무 머리가 좋아서 뭐 전교 1등 9년 안 내니까 나는 내가 머리 되게 나쁜 줄 알았어. 같은 집에 살잖아.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로 먹고 살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를 그림 그리고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었어. 이 퍼즐 얘기를 해보면 성격이야, 성격. 아이들의 성격. 그러니까 항상 빠른 거야. 그 이유는 하나였어. 동생은 한 방향으로만 맞춰. 그러니까 전 그렇게 안 하고 색깔 비슷한 것끼리 모아놔. 뭐 나무색, 하늘 색깔, 막 이렇게 막 호수 색깔, 이거 흙 색깔 이런 것들 모아놓고 부분 맞추기 시작해서 한 판이 올리는 거야. 이해되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배열이 막 1000피스짜리는 아니지만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첫째 자리부터 찾고 둘째 자리 찾고 셋째 자리 찾고 넷째 자리 찾을 거야 라고 하면 너무 오래 걸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랑 얘는 붙어야 되고 얘는 얘 앞에 못 오고 이런 것들을 부분 찾아서 선지에서 조건을 안 지킨 걸 소거해서 하나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야 빨라요. 이해되셨죠? 머리부터 꼬리까지 한 개씩 찾아서 채운다? 아이,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진짜 개빨라도 2분이에요. 예. 근데 2분이 안 걸리는 문제도 허다하거든요? 예. 그리고 허다하게 3분을 넘죠. 여러분, 그러면 국어에서 3분 넘으면 다른 문제 하나 못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어릴 적까지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자, 1000피스 퍼즐을 빨리 맞춰보자. 퍼즐 조각을 색깔별로 분류하고 이 분류해둔 거에서 어떤 건 볼록 튀어나왔는지 어떤 건 쏙 들어가는지 이런 외형적인 모양을 파악해서 부분적으로 조립한 뒤에 한 판이 올린다 이랬죠. 이거를 글로 치면 이러합니다. 각 부분의 중요 정보를 파악해요. 이게 색깔 파악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볼록한지 오목한지를 보는 게 접속어 지시어야. 그 다음에 요거 반드시 연결될 부분이나 선우를 파악한다. 이걸 절대 조건이라고 할게요. 절대 조건. 절대 조건을 찾아서 선지에서 절대 조건 안 지킨 걸 지워. 4개 안에 있으니까. 절대 조건끼리 조립해서 또 하나를 서술형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절대 조건을 안 지킨 걸 지우라니까. 네, 그게 더 빨라요. 그러면 절대 조건이 사실 이 문제에 숨겨진 절대 조건이 4개여도 내가 2개만 찾았는데도 답이 나오고 막 그래. 알겠죠? 객관식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 조건이 맞나? 이걸 저랑 같이 맞춰보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절대 조건을 여러분들도 찾았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절대 조건 말고 다른 게 있어요. 아, 나는 얘랑 붙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얘가 얘보다 먼저 나오지 않을까? 자, 그치? 여러분, 요런,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거는 확률적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글을 쓸 게 아니라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 요렇게 놓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건 확률적 조건에 휘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생각한 근거가 절대 조건인가 확률적 조건인가요? 진짜 생각을 아예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쓸 수 있는 생각이냐 쓸 수 없는 생각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배열을 적당히 해서 읽었을 때 별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형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절대 조건을 지켜야 됩니다. 선지대로 급하게 읽어보려는 것은 최악의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명시적인 연결, 접속어나 지시어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내용적인 연결, 이 공통의 키워드의 진술의 전개 과정 같은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제 문단은 두괄이나 미괄에 놓고 의문, 문제, 통념 제시는 시작 부분에 주로 나오며 일반적 진술 뒤에 구체적 진술이 이어지고 얘가 뒤집힐 땐 접속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인 문단에서 제시한 순서가 있다면 그럼 그 순서대로 구체화 문단이 배열돼요. 자, 요런 것들은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적용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배열할 각 부분을 요약하며 읽습니다. 표지는 체크해 둬야 돼요. 그 다음에 절대 조건 찾아서 그걸 어긴 선지 속어, 그리고 가장 적절한 정답 고르기. 예시부터 가볼게요. 자, 예시. 자, 2025년 국가직 문제.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객관식을 풀죠? 객관식은 선지도 힌트예요. 선지가 나나 다로 출발했다고 했는데 가부터 내가 머리에다 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가부터 읽을 필요도 없어요. 처음에 읽을 때 지문을. 그럼 선생님 가나다라니까 가나다라 순으로 읽어야죠? 아이 그것도 편견이야. 그래서 저도 해설지는 그렇게 써두지만 실전에서 문제 풀 때나 문제풀이 해드릴 때는 선지까지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푸는 과정을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책 가지고 혼자 독학하는 거랑 수업을 듣는 것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 자, 여러분. 뭐나 뭐밖에 없어, 구성이 선지가. 나다밖에 없죠? 그럼 나다 먼저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랑 다를 써머리 해야 돼요. 써머리 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았다 펼 수 있는 롤러블 TV가 개발됐다는데 그 롤러블 TV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텔레비전 화면이나 모니터는 딱딱 평평한데 어떻게 접거나 말 수 있는 거지? 질문 제시. 자, 그 다음 다 OLED 기술은 모양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모니터 개발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유리 대신에 휘어지는 유리나 플라스틱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럼 여러분, 지금 나와 다의 관계를 파악해 볼게요. 다가 나랑 무관한가요? 만약에 아예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먼저 나올지 몰라요. 나에서 시작해서 다로 갈지, 다에서 시작해서 나로 갈지 모르는데 관련성이 있으면 누가 앞에 와야 될지 알아요. 질문을 던져야 그 원리에 대해 관련 기술을 설명하죠. 누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렇죠. 나가 먼저 나오죠? 그럼 뭐뭐 속어? 3, 4 아웃. 벌써 절반 풀었어. 알겠죠? 자, 3, 4번 아웃하고 그 다음 자 이제 나머지 안 읽은 걸 읽는 거예요. 가로 갑니다. 가에 그 원리가 나와요. 그러면 지시어죠. 이게 무슨 원리인데? 그 원리를 알려면 LCD와 OLED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아까 OLED는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그러면 LCD에 세모 칠게요. 그러면서 LCD는 뭐가 필요해요? 백라이트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반면 OLED는 백라이트 필요해 안 필요해? 백라이트가 필요 없죠? 그쵸? 반면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LCD와 OLED의 이 차이 때문에 OLED가 뭘 할 수 있어요? 휘게 할 수 있는 거죠? 백라이트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가와 라의 관계가 어떠하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가와 라는 역접해서 이렇게 뭉쳐져 있어야 돼. 자, 가는 LCD 설명이고 라는 OLED 설명이며 이 차이를 통해서 뭐가 가능해지니까? 롤러블 TV 개발이 가능해졌던 거라서. 자, 그래서 답안은 몇 번? 2번. 이렇게 풀어야지. 내가 머리부터 차곡차곡 하나, 둘, 셋, 넷을 고르겠다. 이러면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쉬운 문제부터 돼지까지는 쉬웠지. 돼지 할 만한데 배워가면서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근데 이걸 양적 훈련하셔야죠. 그래서 연습 문제를 푸실 때 약속. 연습 문제를 풀 때 뭐 안 하기로 했어요? 배치는 뭐 하지 않는다? 대입하지 않는다. 배치 대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접속어나 지시어 있는 보기 조각은 먼저. 만약에 없으면 지문 먼저 읽으면서 이가 빠진 부분을 느껴야 돼요. 오히려. 여기 이 문장 다음에 바로 이 문장이 나오는 거 너무 수상한데? 이런 것들을 찾고 끼워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열 풀 때 조건. 여러분 배열을 풀 때 지금 제가 펜터치 하신 것도 보셨죠? 펜터치 하신 것도 다시 보시고 예시와 예제 펜터치도 보시고 교재에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 풀 때도 펜터치를 해야 되고 제가 워크북으로 다시 다 드렸어. 그러니까 책 더럽히는 거 걱정 말고 체크를 하면서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지문 아래다가 절대 조건 찾은 걸 써놔야 돼. 요런 거 적잖아요. 그래야 내가 혼자 풀면서 잡은 절대 조건이랑 쌤이 잡아주는 절대 조건이 일치하는지를 보죠. 근데 틀리긴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고 막 이런 그러면 제가 연습 문제 피드백을 해줄 때 학습 밀도가 높지 않아요. 그게 문제 개수가 많다 보니까 내가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제가 푸는 거 구경만 하면 안 돼요. 내가 푸는 과정을 외운다고 이 문제가 그대로 다시 나와? 그러니까 내가 왜 틀렸지? 나는 이런 것도 근거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못 쓰는 근거구나. 이런 것들을 저랑 수업에서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은 절대 조건 어떤 식으로 체크하냐면 자, 뭐 요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 기억 뒤에 니은이 오는데 얘네가 딱 붙을진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기억보다 니은이 뒤로 가는데 얘네가 찰싹 붙지 않을 수도 있어. 사이에 뭐가 낄 수도 있잖아. 그쵸?
예. 그러니까 요럴 때는 화살표 이렇게 두고, 만약 얘네들은 딱 붙어야 돼. 그럼 이렇게 두고. 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문 옆에다가나 아래에다가 절대 조건 잡은 거 쓰고, 선지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속어쳐야 수업 들을 때 나랑 똑같은 과정으로 푼다? 아니면 다르다 과정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맞고 틀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저랑 과정이 일치하는 게 목표예요. 연습 문제 잘 풀어보세요. 많이 틀려도 돼. 근데 최대한 정밀하게 풀어와야 돼요.